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앉았던 이 회의실 창가 자리예요. 3년 전 그이가 떠나고 저는 이 자리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한 소문이 들려요. 며느리 은지가 회사 돈을 빼돌린다는. 처음엔 안 믿으려 했어요. 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우리 가족이 된 사람인데. 하지만 어제 회계장부를 보고 말았습니다. 부풀려진 견적서들, 은지 동생 앞으로 나간 수천만 원. 그리고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최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일 오늘 안으로 사람 하나 정리해. 며칠 후 은지는 사직서를 냈어요. 가족이니까 더 단호해야 했던 거겠죠? 하지만 정말 그게 다였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은빛 사연을 찾아주신 감사한 모든 분들이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희입니다. 올해 62이에요. 남편 최영수와 결혼한 지 35년 만에 3년 전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이는 제조업체 대성정미를 30년간 운영했어요. 직원 25명의 작은 회사였지만 남편은 한 사람 한 사람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명절이면 직원들 집에 선물을 직접 돌리고 누가 아프면 병원비를 대신 내주곤 했죠. 여보, 회사가 돈 벌려면 사람을 챙겨야 해. 기계보다 사람이 먼저야. 그이의 말버릇이었어요. 그런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진 건 정말 갑작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회사에서 야근을 하다가 다음 날 아침 병원 영안실에서 그이를 만났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회사 맡겠습니다. 장남 태준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35이던 태준이는 그때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태준이는 회사를 그만두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군 건데 제가 지켜야죠. 태준이의 눈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6개월 후 태준이는 은지를 데려왔습니다. 어머니, 제 약혼녀 소개할게요. 회사 디자이너로도 같이 일하게 될 거예요. 29의 은지는 밝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태준이를 만났다고 했어요.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회사 발전에 꼭 도움이 되고 싶어요. 은지의 환한 미소에 저는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아들도 의지할 사람이 생겼구나.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어요. 은지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친동생 은호만 있다고 했습니다. 25의 은호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한다며 명함을 건넸어요. 누나 잘 부탁드립니다. 사돈어른.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결혼 후 은지는 회사 디자인팀에 합류했어요. 우리 회사는 주로 산업용 부품을 만들지만 요즘은 카탈로그나 홈페이지 디자인도 중요하다며 태준이가 팀을 새로 만들었어요. 어머니, 은지가 정말 잘해요. 거래처에서도 디자인 좋다고 난리예요. 태준이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저도 기뻤어요.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남편이 떠난 빈자리가 조금은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1년 전 일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저 빨갛게 타오르는 하늘을. 저는 회의실에 홀로 남아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변화는 아주 조금씩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이번 카탈로그 디자인 업체 바꿔볼까 해요. 어느 날 저녁 은지가 말했어요. 우리는 10년째 신우 디자인이라는 업체와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남편과 고등학교 동창이었거든요. 가격도 합리적이고 일도 깔끔하게 잘했습니다. 왜? 신우 디자인이 뭐가 문제라도 있어? 제가 물었죠. 아니요, 문제는 없는데. 요즘은 세련된 걸 좋아해요. 제가 아는 업체가 있는데 가격도 비슷하고 퀄리티도 좋거든요. 은지는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태준이 생각은 어때? 남편도 좋다고 했어요. 어머니만 괜찮으시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젊은 사람들이 더 잘 알겠지. 신우 디자인 사장님한테는 내가 전화할게. 그렇게 거래처가 바뀌었어요. 새 업체 이름은 라이트업 스튜디오였습니다. 처음 나온 디자인을 보니 확실히 세련됐어요. 색감도 화려하고 레이아웃도 현대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때요? 훨씬 좋죠? 은지가 자랑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예쁘네. 거래처에서도 좋아하겠다. 저는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격리 차장 김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찾아왔어요. 사장님, 이번 달 디자인 비용이 좀 많이 나왔는데 확인 좀 부탁드려요. 얼마나? 지난달보다 2배 가까이 올랐어요. 450만 원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우 디자인한테는 월 250만 원 정도 줬거든요. 견적서 좀 보자. 견적서를 받아보니 항목이 이상했어요. 프리미엄 디자인 패키지 350만 원. 브랜딩 컨설팅 100만 원. 이게 뭐야? 우리가 브랜딩 컨설팅까지 받기로 했어? 저는 은지를 불렀습니다. 아, 어머니, 그게 요즘은 단순 디자인만이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전체를 관리해야 거래처들이 좋아해요.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은지는 자신 있게 설명했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태준이는 알아? 네, 남편도 알고 있어요. 요즘 회사 이미지 개선되고 있잖아요. 신규 거래처도 늘고. 실제로 최근 몇 달간 매출은 조금 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못했어요.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라이트업 스튜디오 홈페이지를 검색해 봤어요. 대표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표 박은호, 은지의 동생.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저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빨갛게, 너무나 빨갛게, 마치 경고등처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격리 차장 김미숙 씨를 조용히 불렀어요. 미숙 씨, 지난 6개월간 라이트업 스튜디오로 나간 비용 정리해 줄래요? 항목별로 자세하게. 네, 사장님. 미숙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남편 시절부터 20년을 함께한 사람이에요.
저보다 회사 사정을 더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오후에 받은 자료를 보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6개월간 총 2,800만 원. 한 달 평균 470만 원씩 나갔어요. 그 전 신우 디자인에는 월 250만 원이었으니 6개월이면 1,500만 원이죠. 차액만 1,300만 원. 더 충격적인 건 항목들이었습니다. 로고 리뉴얼 800만 원. 명함 디자인 세트 150만 원. 회사 속에서 제작 600만 원. 로고는 바꾼 적이 없어요. 명함도 그대로였고요. 회사 속에서는 1년 전에 이미 만들어서 쓰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내역들. 은지가 박은호에게 보낸 메일이 있었어요. 은호야, 이번 달 거는 카탈로그 작업으로 처리할게. 견적서는 450으로 올려서 보내줘. 어머님은 잘 모르시니까 괜찮아. 태준이도 바빠서 자세히 안 봐. 내년에 내 사무실 확장하려면 자금 필요하잖아. 조금씩만 더 하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 며느리가, 제 아들의 아내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가슴 아픈 건 어머님은 잘 모르시니까 이 한 문장이었어요. 저를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늙어서 회사 일 잘 모르는 시어머니쯤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프린트를 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차곡차곡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는 태준이와 은지가 웃으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저녁 드셨어요? 은지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 웃음을 바라보며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응, 먹었어. 너희들끼리 먹어.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왜 이렇게 배신감이 큰지. 제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가족이 된 사람이었는데, 남편,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침대 옆 서랍에서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제가 회사를 잘 못 지켰나 봐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남편이 평생 일군 이 회사, 아들의 미래를 제가 지켜야 한다고, 설령 며느리와 맞서야 한다 해도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붉었어요. 마치 무언가 타오르기 직전처럼. 저는 며칠간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은지를 대하는 태도도 평소와 똑같이 유지했어요. 은지야, 아침 먹고 가렴. 어머니, 이번 주말에 외식할까요? 그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아들이 다치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회사가 더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목요일 오후 저는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이 정도면 횡령이 확실합니다. 고소하시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요. 젊은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하지만 며느리잖아요.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합의를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조용히 정리하시고 피해액을 돌려받는 방향으로요. 변호사의 조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조용히 해결하자.
태준이를 위해서 금요일 저녁 저는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지야, 내일 오전에 잠깐 시간 있니?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은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어요. 그냥 할 얘기가 좀 있어서. 태준이는 빼고 우리끼리만.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토요일 오전 10시 텅 빈 회의실에 저와 은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은지가 물었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거 한번 보렴. 은지가 서류를 꺼내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견적서 사본들, 이메일 내역들, 계좌 이체 기록들, 모든 증거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6개월간 1,300만 원. 동생한테 넘겨준 거 맞지?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은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왜 그랬어? 돈이 필요했으면 말을 하지. 동생 사업이 어려워서요. 빚이 너무 많았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저밖에 없었어요. 은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사정은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은지야, 그래도 이건 아니잖니. 회사 돈을 속여서 빼돌리는 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은지는 계속 사과만 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 일 오늘 안으로 정리해. 네. 사직서네. 그리고 동생한테 말해서 빼간 돈 1,300만 원 돌려받아. 3개월 안에. 어머니. 그럼 태준이한테는 내가 말할게. 내가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다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결혼은 그건 너희 둘이 알아서 해. 나는 회사만 지키면 돼. 은지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이렇게 조용히 정리해 주는 게 마지막 잡이야. 만약 경찰에 신고하면 너도 동생도 끝이야. 알지? 네, 어머니.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접었습니다. 회의실을 나가는 은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창밖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타오르다가 이제 서서히 사그라지는 노을. 이게 맞는 걸까? 월요일 아침 태준이가 사직서를 들고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태준이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태준아, 앉아라. 은지가 회사 그만둔대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지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하더구나. 무슨 개인 사정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태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태준아, 어머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은지가 주말에 어머니 만나고 와서 계속 울기만 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덮어야 할까? 어머니, 태준이가 다그쳤어요. 저는 결국 모든 걸 꺼냈습니다. 견적서들, 이메일 내역들, 계좌 이체 기록들,
태준이는 서류를 넘기며 점점 얼굴이 굳어갔어요. 이게 뭐예요? 은지가 동생 사업 돕는다고 회사 돈을 빼돌렸단다. 거짓말이에요. 은지가 그럴 리 없어요. 태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여기다 있잖니. 이메일도 본인이 쓴 거고. 아니에요. 어머니가 뭘 잘못 보신 거예요? 태준이는 서류를 확 밀쳐냈습니다. 태준아, 진정해라. 진정하라고요? 어머니가 제 아내를 도둑 취급하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태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아, 엄마가 거짓말하겠니? 은지도 인정했어. 뭐라고요? 토요일에 은지 만나서 얘기했어. 본인도 잘못했다고 사과했단다. 태준이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더니 왜 저한테는 말 안 하셨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가 너 다칠까봐. 저는 다쳐도 괜찮아요. 제 아내 일인데 제가 해결해야죠. 태준이가 소리쳤어요. 어머니는 항상 그러세요. 절에 취급하시고 혼자 다 결정하시고. 태준아, 저도 이 회사 경영자예요. 아버지 대신 회사 책임지겠다고 제가 돌아온 거잖아요. 태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텐 아무것도 안 물어보세요? 은지 일도 회사 일도. 전 그냥 허수아비예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은지 내쫓으시면 저도 나갈 거예요. 뭐? 은지 없이는 못 살아요. 저는 은지가 필요해요. 태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가버렸어요. 쾅 문이 3개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며 저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오늘따라 유난히 쓸쓸한 노을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당신, 제가 잘못한 걸까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회사를 지키려다가 아들마저 잃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사흘 후 은지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회사가 아니라 집으로요.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에 문을 열었을 때 은지는 2손 가득 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 저는 한숨을 쉬며 문을 열어줬어요. 거실에 앉은 은지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 보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은지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사과는 들었어.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대로 된 사과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은지가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1,300만 원 있습니다. 동생한테서 받았어요. 벌써? 네. 동생 사무실 보증금 빼서 마련했어요. 사무실은 일단 정리했고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통장을 받아들었어요. 그래, 잘했네. 그리고 이것도. 은지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직서예요. 정식으로 제출하려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받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은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변명하려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한 짓은 정말 나쁜 거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정말 이 집이 좋았어요. 태준이도 좋고 어머니도 정말 좋았어요. 좋았으면 왜 그런 짓을 했니? 제 목소리가 언짢게 나왔습니다. 제 동생이 부모님 돌아가신 후로 제가 키웠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알바해서 동생 학원비 대주고 동생이 제 전부였어요. 은지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동생이 사업하다가 빚을 졌어요. 5천만 원이나. 사채업자들이 찾아오고 동생이 죽고 싶다고 전화하고 그래서 회사 돈을 훔친 거니? 죄송해요. 저는 그냥 동생만 살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갚으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제가 일해서 회사에 도움이 되면 그렇게 생각했어요. 은지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태준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은지야, 내 어머니, 내 마음은 알겠어. 동생이 소중한 것도 이해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태준이한테 한 짓은 배신이야. 죄송합니다. 태준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회사 일도 다 맡기고 너한테 모든 걸 의지했잖니.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넌 태준이를 속였어. 나를 무시했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난 내가 동생을 도운 게 화나는 게 아니야. 내가 우리 가족을 속이고 이용한 게 화가 나는 거야. 은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어머니, 저 태준이 정말 사랑해요. 진심이에요. 사랑한다면서 왜 속였니?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은지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제발 태준이만은 놓아주세요. 태준이는 제가 없으면 너무 힘들어해요. 그건 태준이가 결정할 일이야.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절 용서 못하시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태준이만은 태준이가 너랑 같이 나가겠다고 하더라. 네. 회사 경영도 때려치우고 너 따라 나가겠대. 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안 돼요. 태준이는 이 회사가 전부예요. 아버님 유산이고 꿈이에요. 그래도 내가 더 중요하다잖니. 아니에요. 저 때문에 태준이 인생을 망치면 안 돼요.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니, 제가 나갈게요. 태준이한테서 떠날게요. 뭐? 저 때문에 태준이가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제가 사라지면 태준이가 다시 회사에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은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 준비할게요. 위자료도 안 받을게요. 그냥 조용히 사라질게요. 너, 태준이한테는 제가 다른 남자 만났다고 해주세요. 그럼 태준이가 절 미워할 수 있을 거예요.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 며느리가 진심으로 내 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은지야, 어머니, 저 정말 죄송했어요. 용서받을 자격 없는 거 알아요. 은지가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냥 태준이만 잘 돌봐주세요. 제발. 문을 나가려는 은지를 보며
저는 갑자기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 회사가 돈 벌려면 사람을 챙겨야 해. 기계보다 사람이 먼저야. 그이가 늘 하던 말. 저는 은지를 불러 세웠습니다. 은지야, 잠깐만. 네. 앉아. 우리 얘기 좀 더 하자.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의 노을은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더 드릴 말씀 없어요. 은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 말이 있어. 저는 은지를 소파에 앉혔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지야, 나도 며느리였단다. 네. 40년 전 23세 시집 왔어. 시어머니가 정말 무서우셨지. 저는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밥 조금만 태워도 혼났고 청소 조금만 소홀해도 잔소리 들었어.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지. 어머니도 그런 시절이. 그래.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도망가고 싶었어.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내 시아버지가 그러시더라. 여보, 우리 엄마가 원래 그래. 근데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야. 그 말 듣고 조금씩 시어머니를 이해하게 됐지. 시어머니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었어. 그냥 외로운 사람이었던 거야. 며느리가 자기 자리를 빼앗을까봐, 아들이 자기를 떠날까봐. 그게 무서웠던 거지. 저는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야, 나도 마찬가지였어. 내가 태준이를 데려갈까봐. 회사를 망칠까봐. 그게 무서웠던 거야. 어머니. 그래서 너한테 더 야박하게 굴었어. 시어머니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회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내가 아까 한 말 듣고 깨달았어. 무엇을요? 너도 나처럼 누군가를 지키려고 했던 거잖니. 동생을. 은지가 울먹였어요. 내가 한 방법은 틀렸어.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 하지만 내 마음은 이해해. 어머니, 나도 태준이를 지키려고 했어. 근데 방법이 틀렸나 봐. 태준이를 더 아프게 했으니까.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지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네. 너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어. 그러니까 서로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자. 은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하지만 제가 회사 돈은 이미 다 돌려받았잖니. 그걸로 됐어. 어머니,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회사 일에서 뭔가 어려운 게 있으면 나한테 먼저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네. 그리고 태준이한테 비밀 만들지 마. 부부는 솔직해야 해.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은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노력할게. 네. 너희 부부 일에 너무 간섭하지 않으려고. 태준이도 이제 어른이니까 믿고 맡겨야지.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더라. 자식 놓아주는 게. 어머니, 감사합니다. 은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 정말 잘할게요. 다시는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알아. 너 착한 애야. 그냥 방법을 잘못 선택했을 뿐이지. 저는 은지를 꼭 안아줬어요. 얼마 만에 안아보는 며느리인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은지야,
네, 어머니. 동생, 은호 말이야. 네. 다음 주에 집으로 데려와. 밥 같이 먹자. 은지가 깜짝 놀라 저를 봤어요. 어머니, 진짜요? 그래. 내 가족이면 우리 가족이지. 제대로 인사도 못 받았네. 어머니, 흑흑. 은지가 제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한지,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완전히 저물고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남편이 저 하늘에서 보고 있겠죠. 여보,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저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웃으며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여보. 그게 가족이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지는 다시 회사로 돌아왔어요. 태준이가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은지 다시 복직시켜주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대신 디자인팀 예산은 내가 직접 관리한다. 네, 그게 맞아요. 어머니, 태준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제가 철이 없었네요. 아니야. 엄마가 너무 많이 간섭했지.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앞으로는 너한테 더 많이 물어볼게. 같이 결정하자.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우리 가족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매주 일요일 저녁을 함께 먹기로 했습니다. 은호도 같이 와서 밥을 먹었어요. 사돈어른,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누나한테 짐이 돼서 25 청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됐어.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새로 시작하면 되지. 저는 은호에게 반찬을 더 떠주었어요. 요즘 뭐하니? 아르바이트 하면서 다시 포트폴리오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그럼 우리 회사 디자인팀에서 인턴 해볼래? 월급은 적지만. 네. 정말요? 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 은지 혼자 일하기 힘들다고 하더라. 도와줘. 감사합니다, 사돈어른. 은호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태준이와 은지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웃었어요. 여보, 우리 가족 이제 좀 가족 같죠? 남편에게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저는 혼자 회의실에 남아 있었어요. 서류를 정리하다가 문득 창밖을 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빨갛고 따뜻한 아름다운 노을. 사장님, 퇴근 안 하세요? 격리 차장 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응, 곧 갈게. 미숙 씨 먼저 가. 네. 주말 잘 보내세요. 미숙 씨가 나가고 저는 다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이 자리를 혼자 지켰어요. 너무 외롭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회사를 잃을까봐, 아들을 잃을까봐 모든 걸 혼자 짊어지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눠지는 거라는 걸. 며느리를 의심하고 아들을 밀어내고 혼자 모든 걸 결정하려 했던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여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이 왜 그렇게 사람을 챙겼는지. 남편은 늘 말했어요. 회사가 돈 벌려면 사람을 챙겨야 해. 그건 직원들만이 아니었어요. 가족도
사람이었던 거죠. 서로 챙기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믿어줘야 가족이 되는 거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태준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세요? 저녁 준비 다 됐는데요. 응, 지금 가. 곧 들어갈게. 은지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 했어요. 빨리 오세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회의실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노을을 봤어요. 이제 거의 저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웠어요. 하루가 끝나가지만 내일이 올 거라는 약속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좀 편하게 쉬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회사도 가족도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지켜갈게요. 회사 불을 끄고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기다리는 따뜻한 저녁이 기다리는 우리 집으로 차를 운전하며 백미러로 회사를 봤어요. 건물 위로 노을이 마지막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게 빛나다가 조용히 저물어가는 그 노을처럼 저도 이제 저물어가는 중이겠죠. 하지만 괜찮아요.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했으니까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시간이니까 가족이니까 더 단호해야 했던 거야. 그날 밤 제가 했던 말 이제는 그 의미를 알아요. 단호함이란 냉정함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용기였던 거죠. 잘못을 바로잡을 용기, 용서할 용기, 그리고 함께 새로 시작할 용기.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불빛이 보였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은지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손 씻고 오세요. 갈비찜 식어요. 태준이가 소리쳤어요. 응, 지금 간다. 저는 신발을 벗으며 웃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마지막 노을빛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안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물어가는 노을은 슬프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루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내일을 기약하는 약속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아프지만 그 모든 순간을 함께 견디며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저녁 맞이하시길 바랍니다.